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당선인, 미래한국당 최승재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7479님께서요. 두 분 모두 정치 신인으로서 자세가 바르게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초심을 항상 기억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일만 해주세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0875님께서는요. 뭔가 다선 의원들의 능글능글함이 없이 후레쉬한 느낌이라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 당선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했으니까 양당 예민한 문제들 한번 하나씩 꺼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당선인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박성준 당선인도 여기에 이름을 혹시 올리셨습니까? 제 이름은 올리지는 않았고요. 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지지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문제가 항상 이제 정의연의 어떤 기본적 가치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평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30년간 활동해온 그 성과가 저는 폄하돼서는 안 된다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여론화를 하고 이 문제가 어떤 역사적인 문제인지 또 일본군의 어떤 만행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험난한 시기에 많은 고생들을 해왔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또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이거 정치 공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네.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전후 관계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여 년 동안 이 정의연이 추구해왔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좀 더 접근해서 마음을 두고 본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승재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주 할머님, 윤미향 당선인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많은 일들을 같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운동에 관련돼서. 이제 근데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에도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상당히 배척당하고 사실 배타당하고 소외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최승재 당선인이요? 네, 제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군요. 지금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급격한 태세 변화,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 사실은 우리 이용주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당히 진실 규명을 하고 사실은 억울한 부분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정부 여당의 관계자분들도 많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때는 상당히 옳았고 이번에는 지금 틀린 쪽으로 사실은 좀 잘못하면은 정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기억력 이런 문제를 갖고 사실 비난을 하려는 부분 좀 씁쓸해 나는 생각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씁쓸하다. 네, 씁쓸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치에 들어오기 전과 정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정말로 좀 더 겸손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자는 부분도 더 중요하겠지만 정서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그 연세에 무엇을 그렇게 크게 바라겠습니까? 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왔던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적인 부분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서 사실은
또 공방보다는 같이 어떤 과거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의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특히 보수 언론과 야당의 모략이다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야당에서 어떤 모략을 가는 부분인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또 얘기를 들어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을 갖고 뭐 계획적이다는 부분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은 누구라면은 언론이나 특히 정치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모략이나 기획으로 좀 몰고 가는 부분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이 문제를 이제 한일에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 네. 굴욕적인 합의라는데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네, 10억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이 정말 온몸으로 이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싸워왔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치들을 인정하고 또 윤미향 당선인도 분명히 저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군요. 예를 들면 뭐 기금 모집이라든가 또 운영과 관련했던 문제가 워낙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기가 되니까 네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조사 중이니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정의 의원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먼저 보고 뭔가 그 실수가 있다고 하면 그 실수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를 좀 먼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질적인 가치도 봐야 되고 지금 사실은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책임질 부분 책임진다고 하고 또 그 투명에 대한 그 기금 모집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그럼 예.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그 잘 부분에 모르세요? 대해서는 뭐 그 부분은 사실 규명이 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네.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네. 또 그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초선 의원 다운 느낌이 팍 나네요. 제가 이런 식의 토론을 해보면 딱 그 다선 중진 의원들은 예, 딱 예. 이미 각이 나와요. 자세가. 근데 두 분은 일단 지켜봅시다. 예, 예. 아직 판단을 유보합시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합당 관련된 얘기 또 앞으로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 얘기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은 합당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이미 이제 마무리 다 단계에 왔죠. 마무리됐죠. 예, 예.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하냐 마냐가 좀 그랬는데 결국 어제 합당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구체적인 시기나 이렇게 계략적인 것만 나오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그냥 말만 해놓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승재 선생님? 하냐 마냐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가 결정이 됐던 부분이 좀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원내대표 새로 선출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래한국당 당대표랑 만나서 어제 합당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지금 네, 조영 원내대표랑 어제 만나서 예. 발표를 했고요.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합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선거 당시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쑥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통이 좀 덜 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당선인들이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국민들의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결과로서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4.15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통합하고 네.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전제였죠. 사실은. 전제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분들께서는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찍었는데 추후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웠고 그것이 자칫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정치라든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든가 올바른 정치 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을 좀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요. 최승재 당선인께 이것만 짧게 해줄게요. 그 미래한국당의 19분의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은 통합당하고 합당하는 거를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우리끼리 뭔가 좀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도 꾸려보고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건가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을 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사실은 정치에 하고 비례대표로 입문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시기와 이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지도부에서 통합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듣기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9일 날 요번에 오늘 당선인 또 간담회가 있거든요. 네. 19일 날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아쉬운데 정말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군요. 지금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두 분께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각오 한 말씀씩만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박성준 당선인.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초선 의원 당선으로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변인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겠다는 무거우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의 역할이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기존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렸고 대변인은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역할 좀 충실히 하면서 원내에서 또 많은 의원들과 함께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방송인이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최승재 당선인, 예. 각오 한 말씀. 초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겸손해한 부분을 먼저 좀 알려야 되겠고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선배 의원들한테 많은 것을 좀 배워야 되는 숙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부분은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다가갈 수 있는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선이 가질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좀 크게 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국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좀 친근해지는 모습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5800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신임들이라 그런지 간결하고 순수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당선인, 미래한국당의 최승재 당선인이었습니다.